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식에게 몰입하고 집중할까요? 생물인데 안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거 뭐 몰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모름지기 생물로 태어나서 최종 목표가 내 유전자를 후손에 남기는 건데 그걸 갖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 존재가 각별하지 않다? 저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유전자인데 라고 생각해갖고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이미 내 유전자가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리고 그 생명체 안에는 내 유전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가 절반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안에 내게 들어있다. 그것만 너무 강조되니까 마치 나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없는 이유가 그놈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로부터도 유전자의 50%를 받았고 아빠로부터도 50%를 받았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나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는 마치 자식이 내 삶의 연장인 것처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근데 그걸 부모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혹시 부성애랑 모성애가 좀 다를까요? 왜 달라야 돼요? 아빠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데. 저야 뭐 세상 모든 걸 이기적 유전자 관점에서 일단 분석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표현되는 걸 보면 다르죠. 다른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을 대하는 거와 제 아내가 대하는 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땐 제가 제 아내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75%를 줬나? 난 25%밖에 안 주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더 끔찍해. 이게 왜 그럴까 참 신기하죠. 달라야 될 이유는 제가 보기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면에서 보면 행동과 감정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엄마들의 사랑 표현이 훨씬 진한 것 같죠. 예, 달라 보입니다. 다르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그럴듯한 설명은 그거겠죠. 10달 동안 뱃속에 갖고 있었고 그 10달 동안 아빠는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배 안에 있으면서 교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거 아니에요. 피가 실제로 들락거리는 건데 그 경험을 아빠는 전혀 해본 게 없는 거고 세상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꺼내놓은 내 자식, 끔찍할 수밖에 없겠죠. 임신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바로 출산하면 모성애가 적을 것 같고 이렇게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코끼리가 임신 기간이 거의 2년이거든요. 자연계에서 가장 기가 막힌 모성애를 꼽아라 그러면 아마 코끼리일 겁니다. 코끼리 엄마는 새끼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살피고요. 새끼가 커나가는 과정에서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항상 곁에 같이 있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도 코끼리 엄마와 자식 간의 끈끈함은 정말 오래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신 기간과도 연관성을 굳이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영장류 중에는 오랑우탄이 또 제법 임신 기간도 길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아빠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침팬지의 경우에는 여러 암수가 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니까 침팬지 아빠들은 저놈이 내 자식일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상상이 가능한데 오랑우탄의 경우에는 짝짓기 한번 하고 수컷은 또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암컷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에서 키웁니다. 늘 안고 업고. 오랑우탄의 경우에는 끝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출가를 하더라도 근처에 있으면서 살면서 엄마한테 가끔 찾아와서 엄마도 보고 가고 이런 걸 해요. 엄마와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모성애의 표현이 훨씬 진한 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성애, 부성애를 수치하는 게 별로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구는 없겠지만, 우리가 관찰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임신기간이 길었다든가 양육기간이 길었다든가 하면 그런 동물에서 모성애가 특별히 진한 건 사실처럼 보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는 어쩌다가 남성들이, 아빠들이 주로 직업을 갖고 엄마들은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접촉 시간이 또 훨씬 길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가장 타당한 설명이겠죠, 현재로서는. 자,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도 그럴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새들이에요. 새들은 몸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을 수정되자마자 몸 바깥으로 꺼내놓는단 말이죠. 우리 포유류는 암컷이 엄마가 꺼내놓기가 두려워서 그걸 안 내놓는 방향으로 진화했단 말이에요. 영아 사망률을 줄인 기가 막힌 진화이긴 한데, 이게 암컷에게 많은 걸 부담시키는 불공평한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새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아를 반반씩 담당하게 되는 거죠. 새들 중에서도 아빠 새가 특별히 바깥에서 먹이를 물어 나르고 엄마 새가 더 오래 품고 있고 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딱 나눠서 합니다. 그럼 새들의 경우에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전혀 차이가 없을까? 그런 연구를 우리가 굳이 해놓은 게 없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물고기의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된 알을 암컷이 물속에다가 꺼내놓고 수컷이 달려와가지고 그 위에 정자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물고기들 중에는 알을 낳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엄마들이 제법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암컷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그냥 가버리는 암컷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 중에 제법 이런 물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 돌보냐? 아빠가 돌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에서는 아빠가 키우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럴 때는 부성애가 훨씬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표면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에서 모성애가 더 강하게 표현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더 많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인간은 포유동물이면서도 제법 아빠가 곁에 있어줘야 되는 진화를 한 거죠. 너무 무기력한 새끼가 태어나니까. 물론 뭐 표면적으로 엄마만은 못하지만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나 끔찍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표면으로 드러나는 행동 차원에서 관찰해 보면 분명한 것 같아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는 훨씬 강하게 표현되는 것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모 자식 간에는 무조건 50%잖아요. 그거는 어느 방향에서 보나 마찬가지인데, 개미나 벌의 유전 체계를 보면 개미나 벌에서는 아빠가 자식에게 자기의 유전자의 전부를 주고 가거든요. 혼인 비행 때, 짝짓기 할 때 정자 속에 자신의 유전자의 전부를 넣어줘요. 왜냐하면 개미나 벌 사회의 아빠는 감수분열이라는 걸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전부를 정자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걸 준 거죠. 100%를 준 겁니다. 근데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는 감수분열을 해서 50%만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미 사회나 벌 사회에서는 부성애가 훨씬 끔찍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빠는 일찍 죽었어요. 짝짓기 하고 2시간 만에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는 부성애를 발휘할 기회조차 없는 거고요. 부성애를 발휘할 그런 계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게 묘한 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100%를 줬다는 걸 자식은 모르는 거죠.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한테서 반이 왔고 아빠한테서 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50%씩 딱딱 나눠서 줬으니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싶어도 주는 쪽에서는 50%를 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걸 거의 생각 수준에서 지금 얘기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배체 생물의 경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주면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51%를 주고 한쪽이 49%를 주면 비율이 안 맞아서 기형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더 주지 못해서 아마 안달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50%와 자식이 올려다보는 50%는 제가 보기에 감성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전혀 과학적인 설명은 아닙니다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받은 거니까 엄마도 50 줬고 아빠도 50 줬고 두 분이 왜 자꾸 저한테 더 사랑하는 척하고 그러세요? 뭐 받은 쪽은 제가 보기엔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정확한 숫자 계산일 것 같고 준 쪽은 내가 설령 실제로는 40%를 줬어도 나는 100%를 준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사랑하고 올려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유전자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연구할 때는 대개 유전자 수준에서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 수준으로 큰 동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보는 게 호르몬 레벨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거든요. 근데 호르몬은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암컷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있는 그 기간, 그리고 출산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젖을 먹이는 그 기간, 여기에 내내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그리고 베이소프레신도 관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옥시토신은 굉장히 독특한 호르몬이라서 어느 연구에 의하면 양의 경우에 제왕절개를 해서 새끼를 꺼내 놓으면 엄마가 자기 새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젖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에 의하면 산통을 겪으면서 그때 옥시토신의 영향을 두뇌가 받아서 모성애가 훨씬 자극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확정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진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똑같이 투자했는데 왜 부성애는 아니라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늘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얘기인데 엄마는 뭐 거의 혼수 상태가 되고 대성통곡하고 그러다가 남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눈물도 안 흘리고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아픈 엄마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남편을 막 붙들고 남편을 두들기면서 당신은 슬프지도 않았냐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입을 여는데 피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표현을 엄마만큼 잘 못해서 그렇지 아빠들의 자식 사랑이 결코 작지 않겠죠. 작다 그러면 전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 못지않게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